자, 이번 시간은 CCP 중요점 관리라고 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 차석에서 계속 설명을 했지만 CCP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CCP는 정의를 어떻게 해놨나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정의해놨죠. CCP는 유해 요소 예방 제거하거나 허용 수준 이하로 감소시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매우 중요한 단계이므로 CCP 공정별로 설정된 한계 기준에 따라 사실 그대로 모니터링하고 이탈 시 개선 조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해 요소 발생되는 것을 먼저 예방하고 제거를 하면 문제가 안 되겠죠. 또 발생이 됐더라도 내가 기준으로 잡아놓은 CCP 기준은 한계용 수준 이하로 감소시키면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겠죠. 그죠? 어찌 보면 식품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계, 과정 또는 공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정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해요소가 끝나면, 유해요소 분석이 끝나면 뭘 해야 된다 그랬어요? 해당 제품의 원료나 공정에서 존재하는 잠재적 유해요소를 관리하기 위한 중요 관리점, CCP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저희들이 A라는 제품을 해봤더니 미생물이 나오고 세균이 나왔어요. 세균이 나왔다는 얘기는 세균이 나와서 유해요소를 분석해 봤더니 관리점이 되게 중요해요. 그거 보니까 높게 나와요. 되게 높게 나오고 결과도 높게 나옵니다. 심각하고 결과도 많이 나와요. 그러면 그거는 이거는 CCP를 잡아야 되겠다. 크리티컬 컨트롤 포인트라 그랬잖아요. 그죠? 가장 중요한 부분을 어떻게 잡을 거냐, 그죠? 그래서 파악된 중요의 유해 평가가 3점 이상이 나왔을 경우, 그죠? 3점 나오고 결과도 3점 나오고 발생 빈도도 높고 이런 것들은 사실 CP를 잡고 한계 허용 수준까지 감소시킬 수 있는 걸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생물학적 요소가 있다 그랬죠. 그죠? 생물학적, 그죠? 그 다음에 화학적, 물리적 이런 거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같은 경우들을 어떻게 하느냐. 응? 여기서 얘기하는 CCP 하고 나서 모니터링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CCP를 봤을 때 여기서는 볼까요? 여기서는 CCP 두 번째 예시에 보면 가열과 우리가 봤을 때 세척, 소독, 금속건초, CC를 봤을 때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게 이 네 가지입니다. 사실은. 온도가 떨어져서 가열이 안 돼서 세균이 번식할 수가 있겠죠. 살균이나 멸균을 시켜야 되는데 못하겠죠. 세척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뭐가 나와요? 유해물질이 나올 수가 있겠죠. 세척 원료량에 따라 세척 방법을 어떻게 하겠다. 시간을 몇 개고 횟수를 몇 배 했다. 세척수 교체주기 이런 것들 나오겠죠. 그 다음에 소독도 어떤 걸 쓰겠느냐. 그 다음 이물질이 발생할 때 FE나 서스 같은 경우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CCP 한계 기준을 예시고, 그죠? 이것이 결정이 됐다면, CCP 한계 기준이 결정이 됐다면, 온도, 시간, 습도, 수분 활성도, 그 다음에 pH, 관련소로, 습도, 염소, 농도, 금속 검출기, 이런 것들을 CCP의 기준이라고 잡았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한계 기준은 결정된 CCP별로 해당 식품의 한계 기준이 얼마만큼 결정한 건 회사에서 결정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회사에서 결정하게 되면 그것이 결정이 다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모니터링 해야 된다 그랬죠. 모니터링. 가열기, 세척기, 소독기 같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느냐. 가열기, 세척기, 소독기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해고도 문제가 되죠. 한계 기준 설정한 것도 설정하고 나서 아무리 설정 잘하면 뭐합니까? 그죠?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되고 한계 기준을 넘어갔어요. 그럼 일지에 기록하고 이것을 한계 기준을 넘어간 것을 개선 조치해야 된다. 개선 조치 보증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질성 걸 항상 모니터 해석 팀장에게 확인하고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럼 제품 생산 안 했다. 안 하면 모니터링 할 필요가 없겠죠. 제품 생산할 때마다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품 생산할 때마다. 그래서 한계기준 이탈 시 개선 조치 방법은 현장 조치를 그 자리에서 하고 기록하고 보고하고 원인 규명하고 사후 개선 조치를 기록해야 된다. 그죠? 현장 조치가 불가능해요. 생산을 보류해야 되겠죠. 수도를 시켜야 되고 담당자 통보하고 원인 규명을 개선하고 나서 조치하고 폐기하든가 안 하든가 폐기해야 된다. 그럼 폐기를 해야 되고 주의사항 기록 보고해야 되겠죠. 현장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이렇게 나눠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도 모니터링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죠. 모니터링은 뭐라 그랬어요? 모니터링은 중요 관리점에 대한 CCP에 대한 설정된 한계 기준을 적절히 관리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일련의 계획된 관찰이나 측정된 행위를 말한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이탈 시점이 있느냐? CCP에서 기준한 이탈한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어디 나오죠. 모니터링은 한계 수준을, 그죠? 한계 수준을 어떻게 해요? 한계 수준을 확인하여 문제를 발생하는, 네. 한계 수준을 하여 문제를 발생하는 부분들, 확인하여 문제 발생을 차단해야 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되고,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고, 식품 안전 근거로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계 기준, 모니터링에서 한계 기준을 넘어간 게 자꾸 많이 나온다. 나쁜 거야, 좋은 거야? 사실은 한계 기준을 넘어간다는 얘기는 분명히 관리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죠? CCP 관리가 잘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CCP 관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맨날 그 해당되는 기계부터 시작해서 다 체크를 해야 되겠죠. 자, CCP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온도계도 관리해야 되겠죠. 온도를 소독하고, 온도계 소독하고, 켜고, 그 다음에 탐침부도 중요하죠. 찍어서 10초 대기하고, 온도 측정하고, 소독하여 보관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수량계는 수량계에 물이 들어가고 나가는 거죠. 눈금을 확인해서 순서대로 눈금의 변화를 봐야 되고, 단위까지 확인해야 됐다. 이렇게 되고. 가우스미터, 자석봉이죠. 자석봉, 가우스미터가 저거 이물질, 금속봉, 그러니까 철가루가 나오는 거죠. 그것들 자석부 상태 확인, 자석부 상태가 이상이 없어야 되고, 자력을 측정해서 CCP 점검표를 작성해야 되겠죠. 청소도 해야 되고, 종료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금속 검출기를 통과해서 제품에, 완제품이든 이런 게 금속제에서 나오면 문제가 되겠죠.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표준 C편이라고 있습니다. 표준 C편을 통과 범위 내에서만 통과되는 것만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 제품도 통과시키고 C편과 제품을 얹어서 이렇게 통과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됩니다. 표준 C편을 어떻게 해야 된다? 매번 소독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작업 후 세척 소독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작업장은 항상 잔여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척제로 세척하고 헹구고 제거하고 소독제로 소독하는 형태. 저울도 여기 들어 올려놨던 걸 제거해야겠다. 세척제로 세척하고 닦고 소독 후 제거. 소독 후 건조. 그죠? 배수로 물이 나가는 배수로 거름망을 분리하고 딱 깨끗이 닦아내야 여기서 세균이 번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소독 후 소리. 작업 설비는 당연하겠죠. 작업 설비는 분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작업 설비는 보통 우리가 한 배지를 돌렸을 때, 한 노트를 돌렸을 때, 한 탱크에 1톤이 들어가서 다 생산이 완료되면 다음에 다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청소를 해야 돼요. 그걸 CIP라고 합니다. CIP. CIP를 하면은 일반 소독제를 넣어가지고 깨끗하게 청소를 해놔야 다음에 다른 원료가 들어가서 생산하죠. 교차 오염이 되는 것을 방지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작업 후 세척 소독입니다. 이 작업 후 세척 소독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햄을 만드는 공장에서는 그 실제 햄을 생산하고 나서 그 다음날 생산할 때까지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계에 기름이 붙어서 세균이 번식하겠죠. 그래서 끝나고 나면 한 몇 시간씩, 보통 2~3시간씩 이상씩, 3시간씩 다 기계를 분해해서 세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자, 그 다음에 부대실에서 위생실, 화장실, 탈의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하냐. 그죠? 그래서 위생복을 착용한 상태는 막 가서 음식물 먹고 화장실 가고 운동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산 작업의 다른 활동을 작업 금지한다. 이렇게 돼 있죠. 위생 전실이라고 있습니다. 위생 전실은 탈의실에 먼저 들어가면 탈의실에 위생복, 위생화복고 외출복, 환복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위생복 놓는 거가 이렇게 있으면 위에는 위생복, 위에는 위생복, 밑에는 일상복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복과 위생화는 따로, 위생화는 또 따로 해야 되겠죠.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위생전실은 탈의실이 있고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위생전실로 가서 작업장을 탈의실에서 위생전실 들어가죠. 위생전실 들어가는 얘기는 작업실을 들어가는 전초전이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위생전지 설비가 고장이 나면 손소독하고 건조하고 장화 세척하고 작업실 내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화장실 내는 화장실 전용 신발이 있어야 되고요. 손세척 건조, 주기기 관리 이런 것들이 필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찌 보면 부대설비 관리 중에서 여기 위생 전실과 탈의실, 화장실 빼고 전실과 탈의실이 되게 뭐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제가 햇삽의 아주 상세한 부분은 아니고요. 햇삽이 어떤 조건이고 햇삽이 뭐고 햇삽이 어떤 조건에 7원칙 12 절차에 의해서 햇삽이 운영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 햇삽의 선행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장을 관리해야 되겠죠. 영업장이 뭐예요? 식품을 만드는 곳이죠. 그죠? 건축물, 내부 환경. 그래서 작업장 관리, 부대 시설, 외부 환경 관리, 폐기물질 이런 것들을 작업장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햇삽의 또 중요한 두 번째가 제조 가공 시설, 설비 관리. 식품 취급에 사용되는 시설, 설비의 관리 기준, 제조, 가공 시설, 설비 관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또 중요한 게 냉장, 냉동 시설 설비 관리죠. 이런 게 있어야 되고 위생 관리. 위생 관리가 지금 얘기한 작업장 출입 관리, 방충 방서 관리 이런 거, 용수 관리. 용수 관리는 뭐예요? 제조, 가공하기 위한 세척, 소독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입고 보관 운송 관리, 입고 보관 운송 관리 한다 그랬죠. 좀 전에 했던 입고 보관, 원부자재 자재에 대한 입고 보관, 그 다음에 그거 싣고 올 때 운송에 대한 거, 원부자재 입고 기준, 원부자재 보관 관리 기준, 뭐 이런 기준이기 때문에 검사를 또 했을 때 검사 관리, 검사관은 자체 실수할 수가 있고 완제품 등 이런 거에 대한 관리 기준에 따라 실수할 게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회수관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출고된 제품이 문제가 돼가지고 반품되는 걸 그걸 회수관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햇삽의 선행요건 관리 기준은 지금 제가 얘기한 한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한 9개, 하나, 넷, 다, 여, 일곱, 여덟, 8개 정도. 영업장 관리, 제조 가공시설 관리, 냉장 냉동 위생 관리, 용수 관리, 입고 보관 운송 관리, 검사 관리, 회수 관리 이런 관리 기준, 선행 요건 관리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햇살 관리 기준에는 팀을 구성해야 된다 그랬죠. 전체적인 걸 제가 설명하는 팀 구성할 때 팀의 조직도, 팀원별 업무 분장 인수인계, 제품 설명서, 거기에 따른 제조 공정도, 그죠? 공정별 가공 방법, 작업장 평면도가 있어야 됐죠. 작업장 평면도, 작업장 사람과 물건이 나가는 동선, 시설 설비 배치, 위생 설비 배치 이런 게 들어가고 위에서 분석할 수 있는 생물학적 화학적 물질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위에서 분석이 있어야 되겠고 중요 CCP를 결정해야 된다 그랬고요. CCP 결정을 하면 한계 기준을 설정해야 된다 그랬죠. 한계 기준의 온도가 몇 도에서 몇 도까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럼 그게 잘 될 수 있는지를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모니터링하고 나서 그게 한계 기준이 이탈했을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개선 조치 방법을 설정해야 된다. 개선하고 나서 검증을 해야 되겠죠. 그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래서 검증 계획서나 검증 실시 보고서를 내야 되고
그런 자체들을 전부 다 문서화하고 기록을 해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행요건 관리 기준, 햇삽 관리 기준, 정거법 양식 등의 내용에 관한 모든 것들을 몇 년간? 2년간 보관을 해야 되고, 그 다음 햇삽 전체 작업자나 햇삽 팀원, 모니터링 담당자 이런 사람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 훈련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되면 햇삽이 사실은 그 예산에서 잘 운영되고 관리되고 지켜진다고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햇삽보다 더 건강식품에 관련된 건 햇삽이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안 돼 있는 것, 지금까지 의무사항이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액상차라든가 이런 것들은 올해 다 등록을 해야 되고요. 기타 가공품이나 조미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 2024년 안에 전부 우리 식품 관련된 건 햇삽을 인증을 받아야만 팔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꼭 내가 햇삽 시설에서 만든 걸 내가 햇삽 시설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다른 햇삽 시설에 있는 걸 이용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건강기능식품은 햇삽이 아니고 GMP 시설에 있어야 된다. 우수 품질 제조 기준 조건이 GMP입니다. 이것은 건강기능식품에 관련된 거고요. 화장품에 관련된 것은 CGMP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장품대로 따르고 있고, 의약에 관련된 것은 KGMP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식품안전처에서는 식품과 화장품과 의약품을 따로 기준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차대로 시행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번 정도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햇삽이 무엇이고, 햇삽은 실원칙 12절차에 의해서 움직이고 12절차에 따라서 팀 구성해서 어떻게 가라는 게 나오고, 거기에 따라 위생시설, 부대시설, 그 다음에 CSP 관련된 것들을 그 절차대로 하라는 것이 햇삽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세부적으로 각각 실습을 할 수 있는 형태대로 해서 여러분들과 찾아뵙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